그럼 지수 시작해볼게요. 선생님 여기 지수 쪽에 개념적인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밝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과정에서 계산 문제들 중에서는 이제 어떤 특정 유형에 대해서 얘기는 할 건데 그 절반 이상이 사실은 이제 수원의 지수를 빙자하는 고등수학 상, 뭐 변형 공식 같은 거 그런 문제다라는 것을 그냥 밝혀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실만 알아도 공부할 게 꽤 많이 줄게 될 거야. 이미 아는 것들일 테니까. 좋아요. 개념은 뭐가 있냐면 일단은 제곱근의 개수가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저거 하나도 생각해도 되고 극 초반에 잠깐 나와요. 네, 여기만의 문제고 보통은 옳고 그른 문제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수의 확장, 지수 법칙의 확장이라고 봐야죠. 네. 지수 법칙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지수 계산에 사용되는 것들 그게 전제적 보여주는 거다. 그걸 이제 알고 있는 것으로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두 개요. 그리고는 이거 이제 사실은 이제 나중에 계산할 때는 특별히 뭐 사용되지 않을 거야. 이걸 건드는 문제라고 한다면 되게 문제를 억지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계산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나와서 계산을 하게 되니까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은 굳이 물어봐야 되는 거죠. 계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루트 계산만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얘기도 하고 싶냐면 여기가 이제 그냥 루트가 아니고 n제곱근 루트 계산을 잘하면 되는데 그걸 분수지수로 만들면 되게 그냥 쉽게 계산이 됩니다. 사실은 뭐 여기에 a의 m제곱까지 가면 뭐 a의 n분의 m제곱 이렇게 얼마든지 표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또 어찌 보면은 네, 굳이 루트 계산을 하지 않아도 문제는 다 풀리는데 이렇게 바꿔서 풀면서 시간이 좀 걸리거나 네, 뭐 그것도 농수기 좀 시간도 별로 많이 안 걸리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루트를 있는 그대로 계산하는 게 농수기 좀 좋겠다 라는 정도의 제안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별거 없다 뭐 수학상 같은 문제들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선생님 이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제곱근의 개수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제곱근의 개수는 어떤 식으로 시작하냐면 뭐 중3 때 했던 그 3의 제곱근 3 뭐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이 문장을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이 문장은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뭐 이것의 네, 이것과 이제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이걸 식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3의 7제곱근이다 또는 7제곱근 3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만 아시면 돼요. 자, 이 방정식을 읽어내자면 뭐 이런 거죠. 7제곱 하면 3이 돼. 그런 x값은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정확히 그런 의미야. 네. 그 7제곱해서 3이 되는 수를 이제 역방향으로 문장을 읽으면은 7제곱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 기호를 읽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 세븐스 루트 뭐 그렇게 읽어야 되나? 어쨌든 그걸 번역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면 됐어요. 일단 이걸 구분할 수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개수를 얘기할 거예요. 이건 7차 방정식, 고등학교 피셜 n차 방정식은 그냥 n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의 7제곱근은 7개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우리는 주로 이제
실수 제곱근의 개수를 구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뭐 7제곱근이 7개 있다 이런 것은 너무 단순하니까 실수로 몇 개 된다 그런 걸 얘기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4가지 조합으로 배우게 될 건데 그러니까 뭐 홀수 제곱근, 짝수 제곱근, 그 다음에 양수, 음수 뭐 이렇게 나와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홀수 제곱근은 양수든 음수든 실수로는 개수가 1개밖에 안 나오고, 짝수는 양수 제곱근은 2가지가 나오고 음수 제곱근은 나오지 않는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그걸 배우시면 됩니다. 좋아요. 일단은 그냥 뭐 납득을 해보자면 7제곱해서 3이 되는 수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3의 7제곱근 중 실수는 그래서 이거 하나예요. 그 얘기 이제 나머지 6개는 허수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선생님은 복소평면으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실수축과 허수축. 이걸 한 다음에 3을 7제곱, 그러니까 7제곱에서 3이 된 수는 여기에 하나 있고 나머지 6개는 뭐 이런 데 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허수라고, 나머지 6개는 허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특별히 다루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호만 살짝 바꿔볼까요? -3의 7제곱근이라는 것은 7제곱에서 -3이 되는 수예요. 이제 3이라는 숫자 때문에 좀 헷갈린다면 1로 바꿔서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숫자 1이 쉽게 떠오르잖아요. 7제곱에서 1 되는 수는 1, 7제곱에서 -1 되는 수는 -1 이렇게. 그러니까 뭐 부호에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걸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7제곱근 3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있고, 여러분 이제 이게 이것과 같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홀수 제곱근일 때만 부호가 들락날락 자유롭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 홀수 제곱근은 홀수 제곱이 부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제곱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로그가 어려울 때 지수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곱근이 아무래도 역개념이 어려우면은 제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명제는 대부분 한쪽 방향이 쉬워요. 반대쪽 방향이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명제에서 대응법을 배웠었죠. 방향 바꿔주려고. 와닿지 않으면 그런 걸 이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할 때 이제 와닿게 자기 자신을 잘 납득시키면 되는 거고요. 뭐 제가 여기까지 지금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8제곱근을 한번 해봅시다. 8제곱근. 그럼 이제 8제곱해서 -3이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 얘기는 실수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없고, 이 표현 자체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 수가 실수가 아닐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8개 전부 다 바깥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요.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게 지금 여기 연계를 설명한 거고요. 플러스 1개 생각하면은 플러스는 보통 생략하죠. 3의 8제곱근은 이 8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얘기고, 8제곱근 3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근은 이거 하나가 아니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도 이것이 근이 될 수 있죠. 8제곱 하면은. 그래서 여기 근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2개 존재하게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아주 그냥 차분하게 설명했는데
뭐 대단하지도 않은 내용을 이렇게 천천히 설명하나 할 수도 있는데 헷갈리고 정말 간혹 틀리기 때문에 근데 유형은 딸랑 딱 하나니까 강조하는 거야. 그럼 강조할 만 하잖아요. 그죠? 이걸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방식 중에 뭐가 있냐면 그래프로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좌표축을 그려놓고 y는 x 라던가 y는 x 세제곱 이라던가 y는 x 다섯 제곱이라든가 이렇게 홀수차 함수들 그냥 뭐 평행이동을 배제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생겼겠죠, 그죠? 그런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부 다 원점과 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이런 그래프 형태는 알고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정도예요. 자, 다섯 제곱이면은 1보다 커지면 당연히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1보다 작을 때는 네 맞으면은 다섯 제곱근은 다섯 제곱을 해서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돼? 1보다 작을수록 어쨌든 더 작은 값이 된다. 이렇게. 작은 값이다.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7차 함수를 그린다면 이거보다 더 위쪽은 급격하고 1 이후로는 그 다음에 1 아래쪽으로는 더 완만한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 어떤 수를 곱해가는 거니까 네. 곱하기 할 때는 1이 기준이거든요. 커지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작아지는 걸 이해하자면 그냥 2분의 1이라는 수를 가지고 네. 2분의 1에다가 이걸 대입해보는 거지. 그럼 그냥 바로 비교 가능하죠. 그죠? 네. 그럼 8분의 1, 32분의 1 하니까 더 작아지는 걸 그냥 알 수 있죠. 네.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깁니다. 저는 지금 어느 쪽을 그린 거냐면 이쪽을 그린 거예요. 이쪽. 알겠어요? 그쪽이 이제 홀수 제곱. 네. 그리고 이제 는 3 이런 것을 한다고 생각해서 는 3.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어디 3쯤에서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 함수의 그래프라고 봐야겠죠? 이 상수 함수하고 이 홀수 제곱 함수하고 홀수차 함수하고 네. 뭐 교점이 하나인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죠. 는 마삼하면 뭐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홀수차 함수는 네. 뭐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때까지 1대1 함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씩 대응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2차 함수를 좀 그려보죠. 2차 함수는 이 사이 어디쯤으로 지나야겠네요. 2차니까 와 네. 4차 함수 그러니까 4차 함수는 역시 원점 지나는데 3차, 5차 사이를 지나야겠네요. 오씨, 그리기 힘들다. 이렇게. 어쨌든 네 1,1 같은 걸 기준으로 역전이 됩니다. 크기 같은 것은 같은 이유로. 그리고 짝수 제곱은 당연히 양수를 넣든 음수를 넣든 y값이 똑같으니까 네, y축 대칭이 되는 거고요. 그래프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는 3을 하면 4차 는 3을 하면 네 교점이 2개 생기는 걸 알 수 있고요. 는 마3을 하면 뭐 전혀 걸리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라는 게 그냥 뭐 이쪽을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실근의 제곱근 개수, 근데 그거 실수 개수. 네. 시작은 제가 이 어떤 서다 두 가지 표현을 그냥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 그대로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일단 수학적인 정의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다시는 설명하지 않지 않을까? 두 번째 얘기할게요. 지수법칙. 지수법칙 하면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뭐 식들 하면 뭐가 있겠어요? 라고 했을 때 네 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 곱했을 때 더하기 되는 거. 그 다음에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 했을 때 빼기 되는 거. 그 다음에 a의 x제곱에 y제곱 이렇게 거듭거듭하면 곱하기 되는 거. 그 다음에 a, b에 x제곱 하면 분배되는 거. 이렇게를 지수 법칙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지수라는 것은 그냥 가리키는 수라는 뜻일 뿐이에요. 이게 가정처럼 사용돼서 그냥 지수라고 하는 거지. 네. 뭐 가리키는 수는 굉장히 많죠. 뭐 파이는 원주율을 가리키는 거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네, 뭐 어깨수 정도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어깨에 있는 수는 곱해진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X번 곱해지고 Y번 곱해진 걸 또 곱하면은 X 더하기 Y번 곱해졌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X번 곱하고 그 다음에 Y번 곱한 걸 나눴어. 그럼 이제 나누기는 이제 곱하기 2억 연산이니까 뭐 빼기로 횟수가 빼지겠죠. 거꾸로. 그 다음에 뭐 3번씩 곱한 걸 전체를 4번씩 곱했어 하면 12번 곱했을 테니까 뭐 이렇게 횟수로 이해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AB, AB, AB 이렇게 3번 곱한 거나 AAA, BBB 3번 곱한 거나 뭐 곱하기는 그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것도 좀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연수 지수만 다룰 게 아니고 정수지수라든가 분수지수 같은 것도 다룰 거거든요. 그럼 이제 횟수 개념을 사용할 수 없어요. 마이너스 3번, 뭐 2분의 1번, 3분의 1번 그런 개념은 없죠. 네. 하지만 우리가 뭐 상상할 수는 있어요. 네. 뭐 2분의 1번이면은 뭐 절반쯤 곱해졌나봐. 2번 채워야지 한 번이 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뭐 마이너스면 이제 거꾸로 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상상할 수 있죠. 이런 것을 수학에서는 일반화라고 하는 거야. 그냥 이미 있는 개념. 이건 당연히 개수니까 자연수 기반으로 만들어진 개념인데 그냥 확장을 하는 거죠. 확장을 했을 때 크게 오류가 없으면 그냥 받아들이면 뭐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니까 당연히 효용 가치가 큽니다. 딱 그냥 그런 의미에서 지수법칙을 우리는 실수까지 확장해서 사용합니다. 자, 지수가 말이죠. 지수가 실수까지 확장되는 거. 미시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수가 일단 자연수일 때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정수일 때는 0이나 마이너스 1 같은 마이너스 1제곱 같은 거. 또 유리수, 분수지수가 어떨까? 그리고 무리수까지 포함해서 뭐 루트이나 파이 제곱 이런 것도 가능한데 실수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제 및 조건을 배우겠다. 밋이 이 범위에 있으면은 만족할 수 있어 라는 거죠. 자, 일단 자연수일 때는 다 돼요. 밋이 양수든 음수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는 거 가능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또는 0의 세제곱 이런 거 가능하다고요. 또는 뭐 그게 2분의 1이든 루트 2든 뭐 전혀 상관없어요. 사실은 허수도 가능하죠. 그죠?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네. 그걸 그래도 모든 수의 범위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실수범이라고 할게요. 일단 실수범이 된다면 지수가 정수일 때에는 거기서 0을 빼줘야 된다 라는 것만 여러분이 이건 이제 외우면 까먹을 만한 내용이거든요. 좀 유리수 실수일 때는 양수해야 돼요. 그냥 이러면 이제 지수칙이 다 적용됐다, 그냥 그런 걸 배우는 건데 외우면 까먹기 좋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지수가 정수일 때는 그러니까 어떤 수의 0제곱이나 어떤 수의 음수제곱 이런 것일 때는 위시 0이면은 지수법칙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음수지수는 역수잖아요, 그죠? 근데 0이 분모로 가면 안 되잖아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수에는 음수가 포함되니까 0이 비제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근데 이제 유리수는 쉽게 2분의 1제곱 같은 거 생각하시면 여기 이제 음수 들어오면 허수 되는 거 알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복소수다에서 이미 배웠는데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죠? 둘 다 무실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허수에 대해서는 이게 지수라고 2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원칙 같은 게 적용이 안 되는 거지. 그걸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음수는 배제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얘는 0이 분모가 될 수 없어서 얘는 허수가 되면 안 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굳이 이걸 건드는 대표적인 문제는 이런 거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1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의 2 곱하기 2분의 1제곱이고 그렇다면 그 마이너스 1의 제곱의 2분의 1제곱이고 그렇다면 1의 2분의 1제곱이고 그래서 1이다 이렇게 하는 거. 네, 식이 어떤 마이너스 1이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당연히 틀린 말이겠죠. 어딘가 오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오류는 이 5가지 두모 중에서 하나가 두모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거든요. 어느 지점이에요? 볼 때마다 헷갈립니까? 정말 볼 때마다 헷갈리나 보네. 좋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대답들을 해보세요. 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했어요. 자, 어쩌면 생략된 걸 그냥 눈에 띄게 썼을 뿐이에요. 여기 오류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별로 없어 보여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변화된 것만 보시면 돼요. 1은 2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어때요? 거기 오류 있어요? 네, 1은 2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죠? 네, 1만 그렇게 쓴 거니까. 네. 그리고 여기는 지수가 곱해져 있으면은 이렇게 거듭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어때요? 오류가 있나요? 오류 없어 보입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에요. 거기만 봐야 돼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에요. 그럼 오류가 있습니까? 괜찮죠? 네. 그 1은 몇 제곱을 하든 1이에요. 네, 이것도 괜찮죠, 그죠? 하나, 지수를 곱한 것은 거듭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지수법칙 세 번째 거죠, 그죠? 네, 제가 여기서 지수법칙을 썼거든요, 그죠?
그리고 지수의 범위는 유리수였어요. 2분의 1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유리수 지수일 때는 밑이 음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밑이 음수인데 유리수 지수가 분명히 있는데 지수표를 사용했어요. 그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뭐 늘 안 된다기보다는. 알겠습니까? 네. 이건 실제로 여기 이제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서. 알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거꾸로 하면은 이게 된다면 이것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이너스의 그 2분의 1 제곱은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i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또 다른 결과가 나요.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네. 법칙으로서 의미가 없지? 한 가지가 두 가지 결론을 내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3번 지수법칙이 사용되는 지점 거기를 그냥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 기반 내용으로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극히 문제는 드물다고요. 그래서 까먹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딱 그냥 그 정도 비중이에요. 다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그 거듭제곱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일종의 지수법칙 아니고 지수법칙에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분수지수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분수지수에 해당하니까 밑이 어때야겠어요? 밑범위가 어때야 지수법칙이 적용이 되죠? 양수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미 뭐 A는 양수 이런 것은 그 설명에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때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잠깐만, 나 뭐 잘못 썼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밑이 달랐군요. 이렇게 지수하고 밑이 달랐어요. 그럼 B도 양수고, 네, 제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건 합쳐집니다. 라는 거죠. 양수가 아닐 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양수일 때는 얼마든지 합쳐집니다. 그거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네. 이 얘기가 알면은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만약에 이제 분수 형태, 그러니까 나누기 형태로 있다면 역시 밑이 양수기만 하다면 합쳐집니다. 밑이 양수가 아닐 때 또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거 역시 이제 A의 n분의 1제곱, B의 n분의 1제곱을 가지고 네, 유리수 지수로 표현해서 해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NA의 m제곱 이렇게 했으면은 그거는 A의 n분의 n제곱이다. 이거 설명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전체 n제곱은 n제곱 끝 A의 n제곱이다. 네, 바깥의 것들과 아주 들어오셨다. 그냥 그 내용이요. 그거 역시 A의 n분의 1제곱의 m제곱은 A의 m제곱의 n분의 1제곱이다. 이거 역시 지수법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m제곱근 n제곱근 A가 있다면 걔는 그냥 이렇게 합쳐서 곱한 mn제곱근 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역시 A의 n분의 1제곱의 n분의 1제곱이면은 A의 n분의 1제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분수지수가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냥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 가지고 쟤를 다 풀 수 있어야 대신 변환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근데 이렇게 나왔다는
그건 맞아 좀 이렇게 좀 그대로 사용 좀 해줘봐 라는 식의 얘기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 여러분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예를 들어서 제곱근하고 6제곱근 A 그 다음에 세제곱근 A 곱하기 세제곱근 하고 제곱근 A 4제곱근 A 뭐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얘가 여기가 제곱근이기 때문에 2, 6, 12제곱근 A 여기가 2, 3, 6 6제곱근 A 여기가 3, 2, 6 6제곱근 A 여기가 3, 4, 12제곱근 A 라는 것을 그냥 쉽게 파악을 해서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의 얘기예요. 또는 루트 A 정도가 있으면 그걸 이게 루트 A고요. 이게 루트 A예요. 이게 루트 A예요. 그리고 그래서 얘는 2분의 1제곱이고 이건 2분의 1의 2분의 1제곱 4분의 1제곱이고 이거는 8분의 1제곱이세요. 곱하기니까 얘는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4분의 1제곱 더하기 8분의 1제곱이야 라는 것을 거의 지분계수만 이렇게 확인하듯이 해서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부 다 분수지수로 바꿔서 생각하면 뭐 납득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에 숫자가 이건 제곱근이고 이건 세제곱근이고 이거는 다수제곱근이야 라고 한다면 2분의 1제곱, 6분의 1제곱 그 다음에 30분의 1제곱 이렇게 바로